책 속으로의 여행, 오디오로 만나는 도서관 사서들과의 독서, 오도독. 안녕하세요. 노은 FM 신유정입니다.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에도 화사한 봄이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꽃샘추위가 기다리고 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따스한 봄을 기다립니다. 오늘 오도독 17회 안치환의 당당하게 들으며 시작합니다. 무대 위에 불빛은 꺼지고 조용한 이 노래만 남아있어. 오늘의 내 삶을 뒤돌아보니 아쉬움과 기쁨이 함께하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소. 인간에 대한 사랑
오늘은 카프카의 생애와 그의 또 다른 단편들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불암도서관 일반실에 근무하시는 정상훈 사장님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암도서관 정상훈입니다. 네, 카프카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읽었던 책 변신에서 받은 인상은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소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책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예전에 읽었던 임계장 이야기나 사천원 인생은 작가의 삶을 잘 알지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카프카의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면 작가의 삶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평범하지 않은 카프카의 삶을 알아보는 것은 충분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카프카의 생애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헤미아 지역의 프라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자수성가형 생인으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어머니 윌레 레위는 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래 남동생 둘이 요절했고 이후 여동생 3명이 태어납니다. 아이고, 형제들이 둘이나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보통 자수성가한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시던데, 그런 아버지와 함께한 카프카의 가족들은 관계가 어땠나요? 예,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죽은 남동생들 몫까지 카프카가 출세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대학에서 2학기 동안 독일 문학을 전공하다가 아버지의 강권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엄숙한 어머니와도 가깝지 않았고 여동생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아, 예. 예, 마음이 참 외로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 단편들을 쓴 걸 보니까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카프카는 어땠나요? 예, 꽤 똘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프라하에 사는 유대인이었지만 독일계 초등학교인 김나듐을 거쳐 프라하 페르디난트 대학에서 2학기 동안 동문학을 공부하다가 법학과로 옮겨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하고 법원에서 법무 연수를 받았지만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하지 않고 일반 보험회사에 취직합니다. 보험회사의 고단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1908년 노동자 재보험공사에서 1924년 요양전까지 근무를 합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 일본 제국 조선 경성에서 중국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일본인 소학교, 경성중학교를 거쳐 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총독부 산하 기관에서 법률 자문으로 취직한 모양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에도 보험회사가 있었네요. 아, 직장 생활은 어땠나요? 변신을 생각해 보면 카프카도 그리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예,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의 소설뿐 아니라 일기장에도 상세히 나옵니다. 그레고르 잠자만이 아니라 카프카 역시도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한번 일기장 볼까요? 1911년 8, 9월 여행일기. 객작간에서 막스가 자다 2명의 프랑스인 그중 좀 더 얼굴색이 검은 한 사람은 계속해서 웃었는데 한 번은 막스가 몸을 쭉 펴고 자는 탓에 거의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밀어버려서 막스가 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막스는 어깨에 망토를 덮개처럼 쓰고 있었다. 힘센 다른 프랑스인은 담배를 피웠다. 밤에 식사하다. 스위스인 3명이 들이닥치다.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고달픈 여행이 그려집니다. 카프카의 또 다른 일기장을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12년 3월 8일. 그저께 공장 때문에 욕을 먹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 1914년 4월 5일 일기입니다. 베를린으로 가서 하루하루 벌어먹으면서 살면서 비록 굶을지언정 독립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몸을 아끼고 무에 자신을 쏟아붓는 대신 내 자신에게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카프카의 삶이 참 안쓰러운데요. 혹시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카프카는 어땠나요?
예, 불행한 직장 생활만큼 사랑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불행한 어린 시절로 인해 카프카는 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늘 박해자로 느꼈습니다. 1년 전까지 온 세상에 대해 냉대했듯 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명이 없는 물건을 대하듯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는데 그것은 단지 억제된 불안과 근심, 슬픔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나를 옛 시절로 끄집어 내려고만 하십니다. 변신은 1912년 11월 17일에서 18일 카프카가 29살, 그가 사랑했던 여인 펠리차의 25번째 생일날 그녀의 편지를 기다리며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제발 내 곁에 머물러 달라는 것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서 그 어떤 저기가 나와 그대에게 어제 오전 쓴 것 같은 그런 편지를 쓰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 편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보십시오. 아, 일기에서의 마음 같다면 펠리치와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땠나요? 안타깝게도 펠리차 두 번의 약혼과 파혼을 했고 율리의 보리체크와도 약혼을 했다가 파혼했습니다. 율리의 보리체크와 약혼 중 만난 13살 연하 유부녀 밀레나에게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 늘 망설였고 피해 다녔습니다. 아,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카프카는 마음이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에조차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친구자 시오니스트인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를 성자로 묘사했고 일본 학자 묘조 기요코는 조금 삐딱하게 묘사했습니다. 글쎄요. 사랑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하고 또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하는 것은 다양함 속에 포함시키기엔 어쩐지,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카프카의 단편을 소개하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카프카의 삶과 또 그가 그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 단편 판결의 줄거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오르크 벤데만은 고민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약혼했다는 사실을 페테르부르크의 친구에게 알릴지 말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친구는 몇 해 전 페테부르크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을 떠나 시작한 그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게오르크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번창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부유한 가정의 여자와 약혼까지 했다. 게오르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내는 편지가 혹 친구에게 상처를 줄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주저했다. 게오르크는 자신의 고민을 아버지께 털어놓았다. 아버지를 침대로 모셔 이불을 덮어드리는 순간 아니야! 소리치며 아버지는 일어난다. 침대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약혼녀에게 빠져 친구를 배반하고 어머니의 추억을 더럽히고 자신을 침대로 밀어 넣었다며 게오르크를 몰아붙인다. 결국 아버지는 그에게 익사할 것을 판결한다. 도망치듯 빠져나온 게오르크는 강과 이어진 도로의 난간을 붙잡고 외친다. 사랑하는 부모님, 난 당신들을 항상 사랑했어요. 게오르크는 난간 아래로 떨어진다. 판결의 주인공 게오르그 모습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카프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데요. 단편이라 변신과 함께 실려 있는 도서들이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시골 의사입니다. 까만 밤 하얀 눈이 가득 내리고 있는 마을. 시골 의사는 부름을 받는다. 10여 킬로 떨어진 곳의 유독한 환자를 보러 가야 한다. 말이 죽어 버려 타고 갈 말이 없다. 낯선 사내가 나타나 말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사내가 음흉한 미소로 하녀 로자에게 다가간다. 불안해진 의사는 같이 가자고 했으나 그는 거절한다. 불안하지만 시골 의사는 말을 타고 환자에게 달려간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게 된대. 의사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지만 꾀병이라고 진단한다. 순간 환자와 이 늦은 겨울밤에 나를 부른 환자의 가족들, 어쩔 수 없이 와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분노를 느껴 돌아가려 한다. 그러자 가족들이 막아선다. 그래서 다시 환자를 살핀다. 환자 옆구리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깊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 작은 벌레가 사각거리며 환부를 덮고 있다. 이 청년은 죽을 것이다.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신앙을 잊어버린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렇다. 불가능한 것을 의사에게 요구한다. 이 청년은 죽을 것이다.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의사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도망갈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환자는 의사에게 독소를 뿜고 자신이 이런 상처를 지니게 된 것을 한탄하고 의사는 그에게 거짓 희망을 준다. 그때 의사는 두 마리의 말이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으로 의복을 던져 탈출을 시도한다. 알몸으로 창문을 통해 눈이 내리고 있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골 의사 선생님 너무 억울하고 좀 힘들었을 것도 같고요. 부조리가 느껴지는데요. 예, 삶은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존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질에 앞서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카프카가 만든 소설 속 세상은 가정도 사람들도 사회도 부조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는 우울함 속에서 잘 보지 못했던 세상, 실존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자아를 강조한 나머지 세계를 부정하는 반면에 실존주의는 자아에서 세계에 다가가려 애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신해서 벌레가 된 그레고르 잠자는 죽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본질에만 충실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벌레가 되었기에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은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카프카의 작품들 속에 주인공들은 모두 죽음을 택했는데요. 카프카가 살았던 시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카프카가 살아내던 현실과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던 건지 고전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카프의 소송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읽어본 작품들보다는 그래도 좀 줄거리가 좀 명확해서 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역시도 부조리를 다룬 책입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비논리적인 관료제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표면에 드러난 것 말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읽힐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읽을 소송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저도 요건 안 읽어봤거든요. 오늘 긴 이야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절 가족 모임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모두 지침을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는 순서대로 뵈러 가거나 화상으로 만나는 건 어떨까요?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웃고 떠들 수 있는 편안한 날들이 빨리 돌아오길 고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알립니다. 설 연휴인 다음 주 토요일 한 주 쉬고요. 셋째 주 토요일 20일에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오도독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자우림의 일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끈한
내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뭔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 나도 원해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발악한 일 신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출장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반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튜디오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 춤을